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이제 43쪽이죠. 43쪽에 4절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특광시군에 대한 용용용 입지기계정,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위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보시죠. 굵은 1번 정의와 성격, 1-1번 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이 사항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도시군 계획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과 관계가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투기잡자는 거고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여 용용용 입지기계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1-2번 성격,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결정 구시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로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괄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기초조사 다음에 공청회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괄호예요. 공법의 대부분 결정 지정을 하기에 앞서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공법에서 관청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 절차들은 다 공청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람, 두 글자로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3번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라면 지용도면을 고시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은 그 설명을 드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이 아래 표로 있습니다. 표가 옆으로 두 칸인데요. 첫 번째 칸이요. 공청회. 책, 시험범위 공법 다 톨톨 털어서 공청회 딱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세모,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는 농지이용계획 때 공청회. 그 다음에 셋째 줄은요.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재산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발사업을 하겠다고요. 수용, 다 뺏어갑니다. 환지, 강제로 정든 땅 떠나서 새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고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두 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축구장 하나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00개 이상이 되면 보너스, 그러니까 공람 후 공청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셋째 줄은 보너스 공청회인 거고요. 공람을 하는 거죠. 따라서 농지용계획을 빼고 나면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청회이다. 그게 아닌 오른쪽 칸이요. 대부분 다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공람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3번 지용도면을 고시한다 라고 하는 게 아까도 한번 잠깐 봤습니다만 책 뒤로 넘어가세요. 56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99번지 땅 주인은 내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56쪽에 있는 이 도면 끝에 지형도 면자가 빠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형도면이 나와야 개인 땅 어디까지 먹고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한 지도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책 43쪽 오고요. 43쪽에 제일 아래까지 보셨고 이제 44쪽 가시죠. 1-3번 입안 관련 계획을 세운다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도로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도로를 떠올려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지도자치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후 문제가 아니라 상하 관계라고요. 위 거 없으면 지 마음대로 세우는 거고요. 위 거 있으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고
위 것과 아래 것 같이 세우면 이것저것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위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도서 설명서 작성 기준과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상세한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호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차등을 두어 입안한다. 차별 대우가 아니죠.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등이 뭐냐면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평등인 거죠. 우리 이고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시험도 안 본 사람이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 돼요. 시험도 아무나 가나, 그러니까 의사 활동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땄으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입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산호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녹지를 보시자고요. 도시적은 콘크리트가 많으니까 돈을 들여서 또 비싼 땅 어떻게 사서라도 마련을 해서 녹지를 만들어야 산책도 하고 푸르게 눈이라도 또 시원한 공기라도 쐴 수가 있잖아요. 농산호촌은 녹지를 만들 일이 없네요. 방문 열면 녹지잖아요. 문만 열면 녹지니까 거기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요. 먼저 사람은 시험의 초점이 아니라고요. 관청 누가 뭐 하게 해요. 그거 갖고 시험 나오는 거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법이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개인들은 행정청에게 도장을 받고 해야 되니까 누가 어떤 계획 세우고 어떤 것들은 누구한테 도장을 받냐고요. 이 내용이 빠지지는 않는 건데 그것 갖고 시험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 특발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국토계획법이니까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어느 누군가가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어느 개똥이 아저씨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개발 행위 허가권자를 안 받다 하더라도요. 경기도 수원시는 국토계획법 특광시군이니까 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이니까요. 근데 이 아저씨, 개똥이 아저씨가 뭔가를 잘 모르고 경기도청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허가도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시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개똥이 아저씨가 경기도청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냈어요. 그게 딱 그쪽에 도착하는 순간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막 삐삐삐삐 막 철셔터 내려오고 지하층에서 경찰들 총 들고 올라오고 개똥이 아저씨가 서류를 잘못 갖고 왔다. 개똥이 아저씨가 법을 위반했다. 개똥이 아저씨 잡아라. 그럴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닌 거죠. 도청 공무원이 뭐라고 하실 거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먼 걸 마셨는데 헛걸 마셔서 어쩐데. 그 시청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뭐 녹차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 때요. 시청 가시는 길에 댁 가시는 길에 시청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고 무슨 시험을 낼 거리냐고요. 이런 건 시험거리가 아닌 거죠. 공법 중에 누가 뭐 하냐 이거 갖고는 시험의 주된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공법에 계속 그 문장이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선에서 보시자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계획을 세워서 누가 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현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래에서 기한해서 위에서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계획 세워서 올리고 윗사람이 결제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팀에 어느 업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 팀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기도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틀을 보시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도로입니다. 도로를 만들자고요. 도로를 만드는데 국토계획법은 국민 생활이 어디를 단위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시에서, 군에서 우리 시민, 국민들이 어떠신지 불편한 것 없는지 그걸 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로가 불편하진 않은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표에 2반에 그러니까 색깔 칠해진 바탕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충청남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윗사람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구청장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동네 쓰레기를 잘 치우고 생활하기 좋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댁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계획 세웠어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미만의 시나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어지간한 건 결정할 수 없지만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지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느 곳을 깔끔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지인데요. 지지니까 깔끔하게 하자는 건가요? 지지 자체가 깔끔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지. 저희 수준은 너무 깨끗해서요. 아무튼 지지를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이 하면 할수록 생활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2번과 결정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문장으로 보시죠. 양과 1번 입안권자, 특광시군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상급 정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부를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부르게 되겠죠. 1-1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2-1, 동그라미 2-2, 동그라미 2-3 갖고는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생략하고요. 1-2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 장관은 유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 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안한다. 참고로요, 수산자원이 있고 수자원이 있는데요. 국어 상식으로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수자원은 물이죠. 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그 물이 댐에 갇혀 있건, 지하수에 갇혀 있건, 아니면 노래를 부르며 제3한강교 밑을 흐르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이 수자원. 수산자원은 뭐고요? 수산업이죠. 광어, 우럭, 메기, 매생이 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값이면 광어가 더 양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매운탕은 그래도 우럭이 좀 들어가야 국물이 고소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우럭구역입니다. 우럭구역은 당연히 누가요? 콘크리트 장관이요? 우럭 장관이요? 우럭 장관이 하겠죠. 우럭구역은 우럭 장관이 한다.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도 없고요. 계속 가시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합니다.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괄호에 있듯이 경부고속도로요. 작은 2번 둘 이상 시도, 둘 이상이니까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상당수를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번도 역시 경부고속도로면 되는 거죠. 작은 3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 적습니다. 1-3번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고요. 도지사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특광시군이 세운다는 원칙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작은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작은 2번 생략합니다. 46조요. 양괄 2번 결정. 누가 하냐고요? 시댁, 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2-1번 시댁, 이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단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2-2번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뺀 용용용 입 기계정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테고요. 그거 뺀 지지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3번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 그러니까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단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결정한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아까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이 계획 세웠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야 됩니다. 작은 2, 3, 4 묶으시고요. 용도구역 3가지입니다. 작은 2번 개발제한구역. 작은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작은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당연히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죠. 4번 아래 괄호요. 용도구역은 공적 필요가 더 크고 공적 제한이 더 강하고요. 규제가 엄청 센 곳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국가가 결정한다. 근데 또 3번은 또 복잡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그냥 그 괄호예요. 일반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용도구역 항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뭐 이거는 아직 그 제도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 그 실제로 어디다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무튼 그 몇 년 전에 용산 개발이 있었죠. 좌초됐습니다만 뭐 단군일의 최대 개발 그래서 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용산 개발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더 큰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일의 최대 개발보다 더 큰 개발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뭐 용산 개발을 다시 하건 아니면 서울 명동 남대문을 싹 털어서 거기다가 200층짜리 한 3동을 지으면 지금 명동 남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실 롯데2요. 123층짜리를 지었는데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다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 낮 1시에 상주 인구가 10만 명 이래요. 어지간한 시군 2개,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200층짜리 2-3동이면 다 소화가 되겠죠. 그런 정도를 그려보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될 겁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결정해야 되고 용도구역 3가지 그다음에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200층짜리 3동 그거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자, 이상 보셨고요. 다음 보시죠. 47쪽에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은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물론 얘네들도 신중하게요. 또 역시 시끄럽게 결정하라고요. 물론 여기들도 시끄럽게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보실 걸로. 먼저요. 우리 동네 도로 불편하면 우리 열심히 주민세 냈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 책임지고 도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의 둘째 줄이죠. 우리 열심히 주민세 냈으니까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게 민원이죠.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좀 더 틀을 갖춘 더 센 차원의 그런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든 말든 관청 마음이죠. 받든 말든요. 그 다음에 계획을 받든 아니면 관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우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해야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은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로 공람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세 번째, 의회 의견까지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세우라고요. 주민들이 왈왈왈 또 주민 대표들이 왈왈왈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떠들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청 내부의 절차로 진행하는 거죠. 결정을 하려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앞불사 관청에서 쓰는 지도가 한참 지금 전산화 작업 중입니다만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도를 바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지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내는 걸로는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발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99번지 땅 주인은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알 수가 없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청에서 자세한 지도를 내야죠. 아이고, 도로 낸다고 그랬는데요. 지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지도 나왔습니다. 그 도로를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지도를 발표해야 사람들이 내 땅 이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세한 지도를 내야 됩니다. 그 지도를 지도라고만 하지 않고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권에 관계없는 계획과 차이점이 지형도면이 나와야 되고요.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고요.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목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이 절차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칠판 보시죠. 칠판 이쪽 보시면 2016년은 먼저 가끔 지역 다니다 보면 이러저런 프렌드가 붙어 있는데요. 2016년은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경기도 수원에는 이런 프랭카드가 자주 붙어 있는데 그래서 화성 방문을 하자고요. 그래서 영화 마션이라고요. 맷 데이먼 그 삼시세끼 해결하는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영화 있습니다. 그 화성이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 동탄이 있는 그 동탄 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인가요? 거기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예요? 수원에 그 유아인 나온 그 사도세자 정조가 이제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지은 그 화성을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화성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그 중에 수원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수원 화성 방문의 해인데 그러면 관광객들 오는데 그럼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해진 때 또 특별하게 준비해서 문화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화성 문화축제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문화축제를 언제 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고적대 오고, 그다음에 뭐 무술단 나와서 전통 무술도 시범도 보이고 활쏘기도 하고 이러저런 행사를 할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자, 내일 모레 할까? 그러고 하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죠. 이걸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저 축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 말고 이제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 밀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장을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뭐였어요? 칠판 저쪽 보시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죠. 그래서 주차장은 53가지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포함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죠. 그러니까 화성에 경기도 수원시 화성 주변의 주차장 확장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과정을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53가지, 용용용 입지 기계정, 1년에 1000건, 5000건,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의 문화축제는 저기 안 써져 있어요. 문화축제는 이 절차가 아니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가 아니라고요. 문화책 축제 일정 잡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요? 몰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나중에 수원시장 되시면은 그때 한번 그 법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시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별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만,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용용용 입지 기계정만 이 절차를 거치는 거고, 이 절차를 거치는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접근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가 가서 주민들이 왈왈왈 떠드는 데 가서 직접 왈왈왈 해보신 적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 얘기지만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아무튼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친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씩을 봐가면 되시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책에 47쪽이죠. 3-1번 위반 제한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 유통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주민은, 당연히 주민이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죠. 이해관계자가 뭐고요? 무슨 이제 건설업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 경전철 만들어줄게 도장 찍어달라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그런 게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자들을 얘기하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뭐에 대해서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도로가 뚫리면 아이고 좀 시끄러워질 수는 있죠. 그것 갖고 싫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동네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전세 월세 수입도 더 많아지고, 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전세 월세 사시는 분은 또 이제 그 전세값이 오르니까 그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개발이면은 대부분 좋은 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게 대부분이죠. 뭐 물론 이제 환경 쪽에서 보면은 콘크리트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공법, 이 콘크리트법 쪽에서는 개발되면 좋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뚫리면 도로 만들어지고 공원 만들어지고 도서관 만들어지면 생활에 좋은 거죠. 좋은 일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작은 동그라미 1번에 작은 2번 끝에다가 2배 쓰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2곱배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5층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거기 어느 곳에 단지가 지정되고 도면이 나오면 관청에서 도면을 내면서 여기는 10층을 짓는다까지 풀어준다고요. 2곱배기를 지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이니까 작은 3번 끝에 일자리 쓰시고요. 일자리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잖아요. 요즘 일자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모두 다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기지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을 하러 가실 때에는 으짜짜짜짜짜 뭘 하시고요. 기지개를 펴시고 제안하러 가시자고요. 동그라미 2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많은 분 동의도 받고 서류도 작성해서 제안을 넣었는데 관청에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오고만 하면 안 되죠. 대답을 해주라고요. 며칠 안에 대답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괄호 먼저 보시죠.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 첫 번째 괄호 행정계획 입안 결정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족교육은 그 가족에서예요. 금연교육은 금연하실 뿐이요. 그러니까 뭐 껌값 들잖아요. 사탕값 들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패치값 들고요. 그러니까 행정교육은 누가요?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관청에 돈이 모자란다고요. 또 이분들에게 이익되니까 이쪽 행정계획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거래요. 제안에 따른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다. X요. 세 번째 거로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서 따로 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보셔야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고요. 세 바퀴째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요. 첫 바퀴, 두 바퀴를 빼고 바로 세 바퀴로 가면 좋지만 그건 세 바퀴가 아니잖아요. 첫 바퀴인 거잖아요. 아무튼 첫 바퀴, 두 바퀴째에는 고생을 하셔야 세 바퀴째부터 편해지신다고요. 그래서 행정계획,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아래표는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다가 아니라 도시군관리상에서 기지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두 번째 칸 기, 세 번째 칸 지, 네 번째 칸 개.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보실 건데요. 우리 동네 개발 사업하게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정비 사업하게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취지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관청 내부에서는 제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입안에서 결정 신청으로 가겠죠. 그리고 관청도 아닌데 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는 거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발법, 정비법에서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48쪽 위에 국토계획법의 제안. 뭐 날짜는 크게 초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첫째 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한다. 둘째 줄 국토계획법 기지개, 두 번째 칸 개발법 개발구역 제안, 정비구역 제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은 표현은 다르지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하는 겁니다. 넷째 줄 날짜의 차이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고상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것저것 통일 전에 날짜 통일부터 좀 시켜달라고요. 아무튼 국토계획법은 밑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칸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하고 개발법은 1월 플러스 1월 안에 대답하고 정비법은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기지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2번 이제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내용 보기 전에요. 계획 세우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심의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 보내요. 그러니까 정기회의 날짜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협의 30일이면 끝납니다. 의회 의견 30일이면 끝납니다. 주민의견 청취 90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2년 3년요? 어디에서요? 기초조사에서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걸리게 됩니다. 계획 하나 결정하는데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한 건마다 5억, 8억 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의, 정기회의 날짜 있고 그러니까 회의 운영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 인터넷, 문서 주고받는 건데 돈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 인터넷, 문서 주고받는 거고 돈 따로 들지 않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때 라면 박스 하나는 필요합니다. 근데 라면 박스 하나에 보통 50원은 하죠. 근데 가게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꼭 필요한데 하나만 어떻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아올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요. 어디서요? 기초조사에서 5억 8억을 다 쓰게 됩니다. 기초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짜지냐가 거의 대부분 큰 변경 없이 조그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가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초조사를 성실히 잘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좋은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요. 이게 엉망진창이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치는 그런 엉망진창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어느 뭐 시에 경기도의 어느 시에 경전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고두고 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전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요. 기초조사는 여기는 지금 시끄럽게 가야죠.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왈왈왈.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시장이 있는데 시장 고등학교 동창이 이쪽 땅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고등학교 동창이 땅 갖고 있으면서 야야야 친구야 그 도로 좀 우리 쪽에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큰 돈 벌겠는데 그러면 시민들 불편한데 아이 뭐 시민들 그냥 그래도 도로는 차만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두고두고 시민들은 불편한 거죠. 떼돈 벌고 뭐 떼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나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시끄럽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저런 엉망진창 나쁜 결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기초조사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드는데 이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본 활동 과정에서 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누설할 때 그 처벌을 달게 받고 어찌고 저찌고 각서를 쓰고 간다고요. 이게 흘러나오면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쪽은 기초조사는 특별한 과정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각서를 쓰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바탕을 두고 기초조사 내용을 보시자고요. 써져 있는 건 아주 무미건조하게 써져 있어요. 3-10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예방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예방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기초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요.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영어로 circle, 그러니까 주변 환경, circumstance. 뭐 이제 그런 단어가 뭐 있나 봐요. 뭐 제가 영어도 잘 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공법의 환경은 주변 환경,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뭔가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 항목이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적성 평가 항목이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재취약성 분석 항목이 따로 포함되는 겁니다. 골고루 잘 해야죠. 이런 것들을 잘 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년에 1000건, 5000건, 하루에 3건, 15건인데 모두 한정없이 다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앞에 얼마 전에 한 게 있다고요. 아니면 대상 땅이 뻔하다고요. 콘크리트 땅에다가 야 땅아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도 되니? 콘크리트야 여기 콘크리트 들어와도 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뻔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제 관련된 문장으로요. 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의 첫째 줄 도심지 이미 콘크리트 땅이죠.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고요. 빈 땅이 없다고요. 다 콘크리트 땅이죠. 그런 경우에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4-1번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4가지를 모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점 다음 쭉 이어서요. 그러니까 점점까지 이어지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시간 여유 있을 때 한 번 정도 보시거나 또 아니면 문제 풀이 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4-2번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환경성 검토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4-3번
토지적성 평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4-3번 재입 취약성 분석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야 뭐 30가지가 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험의 주된 초점은 아니니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기초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3-3번요.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고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면 공청회, 마이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듣냐고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장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로 가는데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 호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밀 사항을 서류를 다 내놓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죠.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군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무효라고요. 이것에 문제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 어느 동네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치죠.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데 어떻게 의견을 듣냐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조문을 다 정리한 게 다음 쪽에 있습니다. 50쪽에 주민의견 청취 관련 조문.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에 나왔으면 외우겠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 22조 제2항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법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두상 일간신문과 해당 특광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위 규정에서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 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광시군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제4항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어디에 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앉아서요. 시장에 나와서 터미널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가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요. 여기까지 안이 만들어졌죠. 그 안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를 합니다. 계략적인 내용만 발표하죠. A동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그걸 보고 시청 민원실이나 도시계획과에 가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다고요.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죠. 그러면 그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이 있다고요. 거기다 뭘 써넣으시라고요? 의견서를 써넣으시라고요. 무슨 4차로래? 만들려면 8차로는 만들어야지. 무슨 도로 시끄러운데 저 마을 입구에 주차장만 만들어내면 카트 끌고 짐 다 갖고 다니고 조용히 좀 살란다. 도로 만들지 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날짜가 되면 라면박스 뜯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반영하고요.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반영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 알려준다고요. 대답을 해줘야죠.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한 이 라면박스 절차를 뭐라고 하고요? 주민의견 청취. 6글자 주민의견 청취 낭비이죠. 그래서 2글자 공람 절차라고 부릅니다. 이 뒤로는 계속 공람 2글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다음에 3-4번 지방의 의견 청취. 그러니까 시끄럽게 세우라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야죠. 근데 또 이제 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또 어쩔 수가 없죠.
모든 사람하고 한 명 한 명 다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라면 박스에다 대고 왈왈 대시라고요. 라면 박스에 의견서를 써놓는 걸로 왈왈 대시라는 거죠. 그렇다며 지방의회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 대표 의견을 들어야죠. 3-4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뒷문장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의견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건 뭐고 아닌 건 뭐고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의견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한다. 경미, 기밀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위반 과정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